안녕하세요. 시니어 금융상담센터의 정기훈입니다. 은행은 모두가 이용하고 특히 농협 정말 많이들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 농협 때문에 속상하셨다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예전엔 통장만 들고 가면 다 됐는데 요즘은 앱을 깔아야 한다고 해서 혼란스러워요. 창구에 가도 예전 같지 않아요.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스마트폰 쓰라는데 나는 그거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저도 하루에 수십 번 듣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농협 하나만 믿고 거래해 오신 분들이 갑자기 앱을 쓰세요. 스마트 뱅킹 하세요 라는 말에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단지 편의성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당장 생활에 영향을 주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제도가 바뀌면서 농협 포함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더 빠르게 디지털 중심 체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쓰던 종이 통장은 당장 없애지는 않더라도 지금처럼 쓰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창구 수는 줄고 직원 수도 줄고 기계와 앱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기계 앞에서 한참 서 있었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ATM에 통장 넣었더니 오류만 뜨고 직원도 바쁘다고 그냥 앉아 계시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자주 생길 수 있어요. 이 영상은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무조건 앱을 써라, 통장을 없애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대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그걸 아신다면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이런 변화에 어르신들이 적응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응책도 준비해뒀습니다. 이 부분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내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가 한눈에 정리되실 겁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농협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왜 이제는 앱을 쓰라고 하는지,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변화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사실 농협만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금융기관들이 함께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심지어 우체국까지도요. 왜일까요? 정부가 2025년까지 전 금융기관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모든 은행 업무를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에서 처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가 왜 생겼냐면 은행들도 더는 예전처럼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건물 임대료도 오르고 직원 인건비도 부담되고 고객 한 분 한 분 응대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걸 기계나 앱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뭐냐? 바로 창구입니다. 사람이 직접 도장 찍고 설명하던 시대는 점점 끝나가고 있어요. 그 자리를 앱, 자동화 시스템, 챗봇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말 한마디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앱을 깔아야 한다고요? 스마트폰으로 통장 만들라고요? 창구에서 도와주는 분도 없어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입니다. 누구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밀려나듯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금자 보호제도 변화라는 큰 흐름이 겹치면서 은행들의 디지털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엔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됐죠. 그런데 2025년 9월부터는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좋은 소식 같죠? 고객 입장에선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으니까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선 이게 고객 관리 리스크를 더 키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보호하려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시스템을 관리해야 하거든요. 사람이 하는 업무보다 디지털 시스템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은 이제 직원 창구보다는 앱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게다가 종이 통장을 만들면 그걸 보관하고 분실 시 재발급하고 직원들이 일일이 정리해줘야 하죠. 시간도 돈도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니 신규 통장은 이제 대부분 디지털 통장으로 개설되도록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지점은 종이 통장 발급 자체를 거의 안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통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이 통장, 당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새로 만들거나 지점에서 도움을 받는 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즉, 당장 없어진다가 아니라 쓰는데 점점 불편해진다는 말이 맞습니다. 예전엔 창구에 가면 통장 정리도 해주고 토장 찍어주고 직원분이 친절히 안내도 해줬는데요. 요즘은 앱으로 하세요 한마디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그건 앱에서만 돼요. 창구에서 처리 안 해요라는 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흐름을 모르면 이해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니까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해가 되면 덜 무섭습니다. 아는 만큼 편해지고 미리 대비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 배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무려 24년 만에 바뀌는 큰 변화입니다. 겉으로 보면 더 많은 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좋은 소식 같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책임이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즉 디지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변화는 은행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농협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은행들이 왜 창구를 줄이고 앱으로 유도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수기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1억 원까지 늘어난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디지털 시스템은 거래 기록을 자동으로 남기고 실시간으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지점을 운영하려면 건물 임대료, 전기세, 인건비가 모두 들어가는데 고객 대부분이 앱을 사용하게 되면 굳이 많은 지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은행 지점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만큼 창구 직원 수도 함께 줄어드는 거죠. 결국 종이 통장은 가장 먼저 손질 대상이 됩니다. 발급하고 분실 시 재발급하고 거래 내역을 인쇄해주는 과정이 모두 비용으로 쌓입니다. 반대로 디지털 통장은 서버에 기록만 남기면 되니 훨씬 저렴하고 관리도 간단합니다. 그러니 은행들이 종이 통장을 줄이고 신규 계좌는 디지털 통장 위주로 개설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변화는 단순히 농협이 편의상 바꾸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 금융 안정성, 비용 효율화가 모두 맞물려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어르신들께서 아직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불편을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충남 당진에 사시는 김순옥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40년 넘게 농협만 거래해 오셨습니다. 적금도 농협, 대출도 농협, 생활비도 농협에서 인출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지점에 가셨다가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직원이 이제는 종이 통장이 발급되지 않고 스마트폰 앱으로 개설하셔야 한다고 안내한 겁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스마트폰을 전화만 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글씨도 작게 보이고 손끝 감각도 예전 같지 않으셔서 작은 화면을 조작하기가 너무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스마트폰은 못 쓰는데 그냥 종이 통장으로는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세히 설명해 주지 못했고 창구에는 대기 고객도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통장을 새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오셔서는 평생 농협만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소외되는구나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경북 구미에 사시는 박영호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정기예금 만기가 다가와 해지를 하려고 지점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창구 대기표를 뽑으니 앞에 대기 고객이 20명이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창구가 여러 개 열려 있었을 텐데 그날은 단 한 개 창구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30분 넘게 기다린 끝에 차례가 되어 직원에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으셨더니 직원이 이제 대부분 고객들이 앱으로 처리하시기 때문에 창구 인력을 줄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순간 나 같은 사람은 앱을 못 쓰니 더 불편해지는 거구나 하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친절히 설명해 주던 직원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빨리 업무만 처리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져 박 어르신은 은행을 다녀오고도 답답함만 남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정자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 어르신은 공과금을 납부하려고 은행 ATM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기계에 넣었더니 오류 메시지만 뜨고 결국 공과금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하면 금방 돼요 라고 알려줬지만 이정자 어르신은 스마트폰 뱅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창구로 가서 도움을 받아야 했고 시간은 2배 이상 걸렸습니다. 돌아오시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은행을 다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공과금 납부일이 다가오면 미리부터 불안해져서 가족에게 부탁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최정혜 어르신입니다. 최 어르신은 딸이 추천해준 적금을 들기 위해 지점을 방문했는데 상담 직원이 이 상품은 앱 전용 상품이라 창구에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은행 상품인데 창구에서는 가입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딸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해주긴 했지만 최 어르신은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인데도 직접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 답답하셨다고 합니다. 내 돈인데 내가 확인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례들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뚜렷합니다. 바로 종이 통장만 쓰던 방식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창구는 줄고 직원은 바쁘고 기계는 낯설고 결국 앱을 쓰지 못하면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무 문제 없던 방식이 갑자기 막히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불편만 말씀드리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실 수 있죠. 다행히 농협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대응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불편이 확 줄어드실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앱 글씨 키우기 기능입니다. 농협 앱을 처음 실행하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글자 크기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글자만 키워지는 게 아니라 버튼도 함께 커져서 작은 버튼을 손끝으로 누르느라 고생하셨던 분들도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알고 나면 바로 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간편 로그인 기능입니다. 앱을 쓰실 때마다 공인인증서, 복잡한 비밀번호, 보안카드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 많으시죠? 농협 앱에서는 생년월일이나 6자리 숫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로그인할 수 있는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지원된다면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설정해두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 전용 상담 서비스입니다. 농협 고객센터 대표번호 1588-2100번에 연결하시면 외 어르신 전용 상담 번호 1433-17로 연결하면 좀 더 친절하고 쉬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번호도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24시간 서비스는 아니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앱 설치, 계좌 조회 같은 기본 안내는 가능한 시간에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위임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스마트폰을 도저히 못 쓰겠으니 자녀나 손주가 대신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지점에 가셔서 위임장만 작성하시면 가족이 대신 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가족은 본인 스마트폰에서 어르신 계좌를 함께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능을 활용하면 어르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이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르신 배려 창구입니다. 일부 농협 지점에는 어르신 전용 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창구에서 줄을 길게 서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어르신 창구에서는 기다림을 최소화하고 직원이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아직 전국 모든 지점에 있는 건 아니지만 농촌 지역이나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창구가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 가까운 지점에 문의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섯 번째는 ATM 편의 기능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ATM 기계 사용을 어려워하시는데요. 최근 설치되는 농협 ATM에는 큰 글씨 모드, 음성 안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씨가 크게 보이니까 버튼을 누를 때 헷갈리지 않고 이어폰을 꽂으면 기계가 직접 음성으로 안내해 주니까 한결 편리합니다. 물론 모든 기계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점점 새 기계로 교체되면서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점 직원에게 큰 글씨 되는 ATM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 연계입니다. 농협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기 때문에 지자체나 복지관과 협력해 스마트폰 교육을 연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농협 직원이 직접 나와서 앱 설치부터 간단한 사용법까지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혼자 배우면 어렵지만 같이 배우면 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리하면 농협도 앱만 쓰세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적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를 잘 모르셔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지점에 가셨을 때 글씨 키우는 방법 알려주세요. 간편 로그인 설정해주세요. 가족 위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고 활용하면 훨씬 편해지고 모르면 그대로 불편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 흐름 속에서 종이 통장은 당장 사라지지는 않지만 점점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통장은 디지털 중심으로 발급되고 창구도 줄어들고 직원 수가 줄면서 어르신들이 느끼는 불편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새 통장을 만들려다 실패한 김순옥 어르신, 창구 대기 시간에 지친 박용우 어르신, ATM에서 오류로 낭패 본 이정자 어르신, 앱 전용 상품에 접근하지 못한 최정혜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이미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넷째,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농협은 어르신들을 위해 글씨와 버튼을 키울 수 있는 앱 설정, 6자리 숫자나 지문으로 로그인 가능한 간편 로그인, 전용 상담원 연결 전화 서비스, 가족 위임 서비스, 일부 지점의 어르신 배려 창구, ATM 큰 글씨 음성 안내 기능, 그리고 지자체 연계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변화를 알고 준비하는 분과 그냥 두려움만 갖고 계신 분 사이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면 불편은 줄고 모르면 그대로 불편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앱을 무조건 쓰세요가 아니라 앞으로 달라질 세상에 미리 대비하세요 라는 겁니다.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준비하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변화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편리하고 안전한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다 못 다룬 부분이 있거나 직접 겪으신 불편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큰 불편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생활 정보 소식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